안녕하세요, 여러분. Clara and the Sun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파트 4는 잘 읽어보셨나요? 본격적으로 사건들이 벌어지고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파트가 글 전체에서는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볼 거리들도 작가가 많이 던져주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 우리 오늘은 디스커션 퀘스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체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포커스가 조금 바뀔 거예요, 앞에 영상들하고는. 앞에서는 우리가 해설, 문장 해설 위주로 넘어갔다라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휘 보는 법, 어휘를 내 걸로 만드는 법을 조금 봐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잘 봐 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Clara and the Sun 6 회차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크게는 두 파트. RC 퀘스천 리뷰할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들어갈 독해 스킬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어휘를 배우고 단순하게 그 언어들을 독해용, 해석용이 아니라 정말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공부법. 제가 많이 어릴 때 사용하던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파트 나눠서 진행이 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우선은 지난 RC 퀘스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섯 가지 질문들이 나갔었는데요. 3 번은 가장 마지막에 하고 우선 1 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Mr. Capaldi의 포트렛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페이지 205에 보시면은요. 클라라가 이런 말을 해요. "I'd suspected." 나 의심했었어요. 뭐라고? "That Mr. Capaldi's portrait wasn't a picture or a sculpture." 사진도 조각도 아니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But 뭐예요? AF다라는 사실을. 자,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건 Mr. Capaldi가 초상화다라고 했던 건 실제로 어떤 그림이 아니라 뭐였다? Artificial friend, 지금 로봇을 만들고 있었던 거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면은요. 자, 2 번은 똑같이 우리 방금 본 205 페이지에서 답변이 나올 거예요. 클라라에 따르면 미스터 카팔디의 초상화는요. 조지의 외모를 잡는 데는 정확하게 잘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예요? The hips should be a little narrower. 골반이 조금 더 좁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미스터 카팔디의 답변 한번 볼게요. Thank you. I will bear that in mind. It is still a work in progress. 자, bear in mind라는 표현이 있고요. A work in progres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bear in mind 한다면 참고할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게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A work in progress라는 건 뭐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내가 조금 더 발달시킬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내가 참고할게라고 했을 때 I will remember 이런 표현보다는 여기서처럼 I will bear that in mind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야. It is incomplete, not finished 보다는 이렇게 work in progress라는 표현을 써 주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식으로 본인의 의견을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제 4 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 번에서는요. 우리 여기 206에서 207 페이지에 보시면은 돼요. 클라라가 동의하는 거는 뭐다? To become Josie인 거죠. 네가 조지가 되기를 원한다. If the day comes. 우리는 원한다. 뭐를? 너가 저 조지를 갖기를 원한다. 네가 저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한다. You wish me to inhabit her? 너는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한다고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스터 카팔디가 만들고 있는 그 AF에 클라라가 들어가서 제2의 조지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클라라는 그날이 온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동의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4번 답변은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5번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미스터 폴, 아빠가 클라라를 도와주기로 하는데요. 뭐를 도와주기로 했냐라고 물어봐요. 자, 페이지 223에 나오죠. 여기에서 미스터 폴하고 클라라는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 클라라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나 저 기계를 파괴해야 돼. 근데 미스터 폴 엔지니어이니까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미스터 펄이 저 기계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네 머리 뒤쪽에 작게 구멍을 내서 내가 무언가를 뽑아내야 돼. 그걸 가지고 저 기계를 파괴할 수 있고 너한테도 지장은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클라라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문장 길어요. 우리 여기에서 병렬 구조 읽는 법 한번 연습해 볼게요. Is it possible? 자, 가능합니까? Mr. Paul suggested this course. 자, Mr. Paul이요. 이러한 행동을 제안했어요. 나돈니가 보이는 순간 여러분 멈추고요. 뭘 찾냐? 버덜소가 어디 있나 찾아요. 아,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요렇게 틀이 지금 크게 두 개가 잡히는구나. 먼저 잡은 다음에 인제 not only A에 해당하는 A 볼게요. destroy the cooling machine 할 뿐만 아니라 B damage Clara를 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제안했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자, 다시 not only가 보이는 순간에 바로 다음 단어 해석 들어가지 마시고요. 버돌소 먼저 찾아서 크게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 있나 먼저 파악을 한 후에 문장을 읽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랬더니 인제 미스터 폴 처음엔 나도 그랬는데 사실은 어때요? 네가 나한테 희망을 줬어. 네가 말하는 게 진짜였으면 해. 그래서 내가 널 도와줄게. 뭘 하는 걸 도와줄 거예요? 저 기계를 망가뜨리는 걸 도와줄 거예요. 요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suggest입니다. 우리가 suggest를 다른 말로는 infer라고 표현하죠.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가장 어려워하는 추론 문제입니다. 자, 추론이 어려운 이유는요. 상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상상을 해서 그렇고요. 어디까지나 according to the passage 이기 때문에 지문에 기반을 하셔야 돼요. 모든 문장에서 추론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오늘 간단하게 체크할 건 비교 대조 표현, 시간, 빈도 표현을 볼 때 여러분들이 추론을 논리적으로 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세 개의 문장 그리고 거기에 방금 이야기했던 빈도 표현, 비교 표현 이런 것들을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리딩에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추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맥락이 되는 거예요. I believe there's usually a small room 이라는 표현을 읽었을 때 내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작은 방이 있어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usually라고 한다라면 우리 10개 중에 한 8개 정도라고 잡아 볼까요? 그럼 small room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구나. 여기까지가 논리적 추론입니다. 한 번 더 가 볼까요? 자, are you saying you're glad you lost your job? 직업을 잃어서 기쁘다라는 거야? In many ways, yes. 많은 측면에서는 응.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적은 측면에서는 아니기도 하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만족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건데 질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업을 잃은 것에 대해서 추론 가능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면 틀리다라는 거죠. 10개 중에 8가지 이유로는 만족하지만 2가지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마지막 Some people are opposed to the new law라고 했다라면 마찬가지 10명 중에 4명은 반대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뭐예요? 6명은 찬성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몇몇이 반대한다라고 해서 저 법안이 나쁘다라는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주관이 들어가서도 안 돼요. 소수는 싫어하지만 또 다른 소수는 좋아하기도 한다. 즉 뭐예요? 의견이 갈린다 정도로까지만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추론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거고요. 우리 이제 책에서 201페이지에 보면은 미스터 커펄리랑 크리시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많이 내가 중약을 해 놨는데 그럼에도 요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Our generation still carry the old feelings. 옛날 기분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 The part that wants to keep believing. 자, 계속 믿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이야. There's something unreachable. 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 문장 갈게요. Something unique. 무언가 특별한 거. 그러나 그런 건 없어. Nothing inside Josie that's beyond Clara's of this world to continue.
조지 안에 클라라가 연결하지 못하는 거, 지속하지 못하는 건 없어요. Second 조지는 copy가 아니라 똑같은 아이일 거야. 즉 Mr. Capaldi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여기서 something unique라고 하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Mr. Capaldi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해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207 페이지에서 Mr. Capaldi가 There is nothing unique or special about Josie's soul 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Mr. Paul도 인제 비슷한 맥락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15 페이지에서 클라라랑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Mr. Paul이 클라라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Do you believe in the human heart?" 인간의 심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믿어? 라고 했을 때, 그 장기라는 개념 말고 이런 거 있잖아. Something that makes each of us special and individual. 각자를 특별하게 개성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그것 말이야. In order to truly learn Josie, Josie를 정말 진실되게 알려면 단순하게 그녀의 매너리즘, 행동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자, 이제 heart가 심장이라는 장기보다는 마음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맞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216 페이지에서는요. 자, 그리고 그건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impersonation wouldn't do. impersonation 그냥 그 사람을 모방하는 행동이에요. 그것만은 안 될 거야. However skillful. 얼마나 네가 능력이 있든 간에 너는 그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넌 조지가 될 수 없어. In any sense that matters. 중요한 차원에서는 말이야. 진정한 차원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혼이라는 걸 믿는 것 같아요. 비록 엔지니어고 과학자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뛰어난 AF라도 따라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나는 믿어. 요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스터 커펄디랑 미스터 폴이랑 두 가지 각각 다른 의견을 내주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클라라가 정말로 조시가 대체가 가능할까요? 클라라가 조시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운다, 정말 똑같이 따라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과연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인간의 영혼과 같이 특별한 무언가가 없어서 완벽하게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지 안 믿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우리 다음 파트 이제 파트 5하고 6에서 작가는 작가의 답변을 줄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제 다음 파트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까지 RC 퀘스천 리뷰하면서 요렇게 근거, 지문 체크, 추론하는 법을 봤어요. 인제 독해 스킬, 어휘 확장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가 이렇게 글을 보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당연하죠. 근데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선은 여기 먼저 보시면요. 읽는 동안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는 표기만 하실 거예요. 형광펜을 치든 동그라미를 치든 사전은 절대 찾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배운 대로 문맥적 추론을 통해서 '아 대충 이런 뜻이겠지.' 하고 밑에 내가 추측한 의미를 적어 놓습니다. 읽기가 끝난 이후에 인제 내가 추측했던 의미와 사전적 의미 비교가 들어갈 거예요. 비교가 들어갔을 때 자 뉘앙스가 비슷하다. 즉 '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단어는 여러분들 패스하셔도 돼요. 다음번에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문맥적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즉 내가 추측했던 의미랑 사전적 의미랑 대입을 해 보면은 문장의 의미 자체가 변화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장 이해를 다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문 보면서 한번 체크를 다시 해 볼게요. 172 페이지. Yeah, mom's secret weapon. She reckons he can pull strings for me. 자, 여기서 pull strings를 우리가 앞에서 엄마가 옛 남친인 빈스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대략적으로 내용상 pull strings가 도와준다라는 뜻인가? 하고 내가 읽을 때는 help 정도로 추측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요렇게 사전을 찾아봤더니 내가 추측한 뜻이랑 얘랑 전혀 의미상 지장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맞췄네.' 하고 기분 좋게 넘어가면 돼요.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생뚱맞게 이 pull strings를 보면서 '나는 협박하다, 괴롭히다.'라고 추측을 했던 거예요. 똑같이 사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 경우에는 내용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땐 어떡한다 그랬어요? 글을 다시 봐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도 그렇죠. 앞에서 분명히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건데 협박하다, 괴롭히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앞에서부터 맥락의 이해가 잘못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에서 그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해가 틀어져 있다라는 뜻이라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다시 여기 보면 어떻게 했어요? 비슷한 뉘앙스라면 패스해도 되지만 의미가 다르다면 뭘 한다? 그 부분, 그 문장 혹은 그 앞뒤 맥락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어휘를 익혔다면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겠죠? 단순하게 독해용, 단어 시험용 단어로 남겨놓지 말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활용했던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 우리 우선 첫 번째 책에 나왔던 oblige라는 단어를 볼게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뭐뭐 하게 하다라고 나와요. 우리 이렇게 뜻 긴 거 특히 암기 안 되죠. 저는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 뜻을 써놓고 암기한다라고 해놓고 나선 나중에 까먹잖아요. 다른 책을 보다가 또 이 단어가 나와서 사전을 찾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이거 전에도 찾아봤던 것 같은데. 그죠? 찾아본 기억까지는 있으나 이 단어는 뜻이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인제 고럴 때 제가 지금 여기에 뭐를 해 놓은 거냐면 책에서 이 oblige가 나왔던 3 개의 문장을 요렇게 정리를 해 놨어요. 우리가 문맥적으로 추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충 '어 have to 정도인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가?'라고 인제 추측을 했잖아요. 그럼 인제 그거를 가지고 사전을 확인해 봤더니 '어 맥락이 맞네.'가 될 거예요. 그다음엔 인제 어떡하느냐 요렇게 자 그중에서 구조가 가장 단순한 문장 하나를 뽑아요. 저희는 여기서 "I was obliged to give up something." 요 문장으로 갈게요. 봤더니 oblige 뒤에는 항상 to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앞에도 비동사가 나오는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I was obliged to give up something." 해석을 했더니 "I had to give up something." 이 나왔어요. '아 나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어.' 아 그럼 이 문장은 '아 무언가를 해야 했어.' 의 틀에 맞춰서 가면 되겠구나. 단순한 거 먼저 가요. 두 번째 문장 보면요. I was obliged to 그대로 가요. 그다음 뭐예요? wash the dishes. She was obliged to walk to school. 요런 식으로. 물론 뒤에 to school, the dishes 요런 거 빼고 더 단순하게 가셔도 돼요. 그럼 어때요? 씻어야만 했어. 걸어야만 했어. 이 정도로까지 굉장히 단순하게 문장 만들어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을 해 보는 거예요. 해 보면서 자꾸 내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버릇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내가 have to 술자리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obliged to가 생각이 나면서 온전하게 내 걸로 이 단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단어 또 해 볼까요? 자, engross라는 표현이에요. 책에서는 지금 여기 요렇게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engrossed in her reading을 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서는 be engrossed in her paperback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문맥적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 '아 대충 무언가에 집중을 했다.'라는 뜻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해 봤더니 '어 잠깐만 여기도 was가 있었구나.'라고 하면 인제 뭐예요? 얘가 사용되는 패턴이 발견되게 되는 거죠. 이 단어는 be engrossed in something이라고 해서 어디 어디에 포커스한다, 몰두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자, 마찬가지로 굉장히 단순한 골격의 문장만 뽑아내서 얘를 변형하는 거예요. 아, 무언가에 몰두했다라고 했을 때 원래 문장은 이거죠. 그녀의 읽기에 몰두했다. 나는 이제 뭐야? 나의 책에 몰두했다. 그의 게임에 몰두했다.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청소에 몰두했다. in cleaning 가면 되겠죠. 전화 통화에 몰두했다. engrossed in his call이라고 가면 되겠죠. phone call 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변형을 하다 보면 금세 새로운 단어들도 충분히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단어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emerge 나오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책에서 이렇게 네 군데의 문장에서 문맥 추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장은 대략적으로 택시에서 내렸다 정도로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은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왔다. 세 번째 문장은 우리가 태양의 패턴 안으로 나왔다?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 정도. 그리고 마지막 theater crowd 그 군중들 사이에서 삐짓고 나왔다.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택시에서 내렸다나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우리가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아, emerge가 대충 appear, show 정도가 되려나? 라고 우선 첫 번째 뜻을 판단한 후에 어떡한다? 사전적 뜻과 비교를 하고요. 그때 이상이 없으면 이제 뭐예요? 패턴을 찾는 거죠. 세 번째 문장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emerge from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emerge out도 있지만 너무 다 신경 쓰긴 힘드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한 가지 패턴 요것만 잡고 가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뜻은 대충 from 이하에서 나왔다의 뜻으로 사용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문장 응용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긴 문장인데 여기서 I saw a tall figure. 자, 내가 키가 큰 인물이 emerge from the taxi. 택시에서 내리는 걸 봤어요. 우리 지금 in 요런 거 전치사 무시한다라고 했어요. from 이하는 사용한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패턴상 emerge 뒤에는 항상 얘가 쫓아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택시에서 나왔다가 emerge from 택시니까 그럼 난 이제 요렇게 줄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빌딩에서 여성이 나왔다. A woman emerged from the building. 이런 식으로 또 한 단어씩 주어에서 바꾸는 거고 택시를 빌딩으로 바꾸고 단순한 명사만 바꿔보면서 내가 또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또 우리 어떤 꽃이 그쵸? 화분에서 나왔다 해 볼까요? A flower emerged from the vase. 요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 이 상황에선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라는 경우가 있을 순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 이 단어를 내 걸로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자꾸자꾸 해 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인제 이렇게 오늘 RC 퀘스천도 리뷰했고요. 그래서 우리 근거 체크하면서 추론하는 법도 간단하게 봤어요. 우리 혹시 추론에 대해서 쪼끔 더 궁금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나중에 추론만 따로 커버하는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방금 했던 어휘 활용법 그리고 확장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법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인제 마지막으로 다음 리딩 어사이먼트 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 파트 5 하고 6 아주 짧게 두 파트 남아 있어요. 요 부분 체크해서 읽어 주실 건데요. 이번에 읽기는 물론 내용 파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서 배운 여러 스킬, 수식 얻고 빼면서 읽는 게 내가 익숙한지, 병렬 구조 문단 길게 나올 때 내가 큰 내용 파악하는 건 잘하고 있는지 요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독해 스킬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이 5개 나갈 거고 마지막으로 인제 감상평과 같은 의미에서 질문 하나 더 드릴 테니까 고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reading question은 5 하고 6에 걸쳐서 5개가 나가는데 각 문제에 보시면은 파트 5 문제다, 6 문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깐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해당 파트 보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Clara and the Sun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나서 과연 인간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테크놀로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걸 배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일반인 조지라던가 크리스의 시선으로 본 게 아니라 클라라라고 하는 AF의 눈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자 자체가 AF다 보니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의외로 이 인공지능 로보트에 조금은 동정심, 공감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혼란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무리하면서 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lara and the Sun 영상도 한 회만 남겨 놓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독해 실력이 늘고 저는 유튜브가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남은 1 회차 책 편안하게 조금은 1 회차 때보다는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인제 앞에서 1 회부터 6회 공부했던 부분들 간단하게 정리하고 아까 final thoughts에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체크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인제 이 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책 관련해서 추천 도서가 있다라면 댓글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남겨 주시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 놓은 책이 한 2권 정도 있긴 한데 고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fun reading 되세요. 감사합니다.